오늘 룰 설명을 드릴 보드게임은 이번에 카드 버전으로 출시된 아크라이트입니다. 원작의 빡빡함을 많이 완화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운이 없고 꽤 복잡한 게임 시스템으로 인해 난이도가 있는 경제 전략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이도에 비해 점수 계산은 매우 심플한데요. 게임 종료 후에 자신 회사의 주식 가치에 보유 주식수를 곱한 값이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 준비.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작 플레이어 카드를 받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색상을 정하고 개인별 카드, 마커, 토큰들을 가져갑니다. 다음과 같이 각 플레이어는 종류별로 각 카드, 마커들을 분류해 자신 앞에 놓습니다. 사각 큐브 마커를 게임보드 트랙의 각 시작 부분에 배치해줍니다. 시장보드를 현재 플레이어 수에 맞는 면이 보이도록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라운드 마커, 시대 마커, 임금 마커를 각 시작 지점에 배치합니다. 각자 자신의 작은 마커를 50 위치에 놓아줍니다. 이 표시는 상품 매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매력 트랙의 각 위치에 수요 토큰을 배치해줍니다. 개인 보드에 배치하고 남은 4개의 개인 사각 큐브는 자신의 상품 4종류의 매력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플레이 인원별로 개발 카드를 준비합니다. 플레이 인원별로 차례 순서에 따라서 개발 카드를 가져가고 시작 공장을 놓습니다. 공장을 놓을 때는 시대 1면이 위로 오도록 놓습니다. 시작 공장은 노동자 카드를 첫 번째 시대면이 위로 오도록 하여 공장 왼쪽에 끼워줍니다. 사무실 카드를 한 장씩 상품 가격면이 보이도록 공장 우측에 끼워줍니다. 각 시작 공장의 우측 첫 번째 매력 가격 칸에 공장 토큰을 배치합니다. 시장보드 매력 트랙에 사각 큐브를 놓아 각 상품별 매력도를 표시합니다. 모든 상품의 시작 매력도는 0입니다. 2인 게임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플레이어의 사각 큐브 4개를 가져와 그림과 같이 놓습니다. 이 토큰들은 시대가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전진하며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임 준비는 끝났습니다. 게임 진행.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은 총 3번의 시대 동안 진행되는데요. 한 시대는 4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한 라운드는 액션 단계, 생산 단계, 다음 라운드 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 플레이어가 12번의 턴을 가지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먼저 액션 단계입니다. 액션 단계는 한 명씩 돌아가며 진행합니다. 행동, 한 가지 수행, 현재 활성화 상품의 가격과 매력 결정, 개발하기. 행동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공장 건설 및 업그레이드. 원하는 만큼 공장을 건설하거나 공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공장을 건설했다면 사무실 카드를 가져와 돈 표시가 보이도록 공장 타일을 오른쪽에 끼워 넣고 공장 타일을 맨 오른쪽 매력 가치 칸에 공장 마커를 놓습니다. 새로 건설한 공장에는 노동자 카드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2에서 3시대에 건설했다면 이 시대면이 위로 오게 놓아줍니다. 공장을 업그레이드했다면 이 시대면으로 뒤집고 해당 공장에 노동자가 있다면 노동자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노동자 업그레이드에는 각 시대 제한이 있습니다. 3시대에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면 2시대 노동자까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상황에 따라 2시대, 3시대 노동자를 각각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한 건물 업그레이드를 2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과 후 기계수가 바뀌지 않게 조심합니다. 두 번째, 노동자 고용하기. 자신의 노동자 카드를 각 공장에 맞게 원하는 만큼 추가합니다. 카드 위쪽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하여 알맞은 순서대로 놓아줍니다. 각 공장은 최대 2장의 노동자 카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카드를 추가할 때는 현재 시대에 맞는 시대로 업그레이드 되어 추가됩니다. 자신의 턴에 새 공장을 1개 이상 건설하거나 1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했다면 4종류 모든 상품의 수요 마커를 한 칸씩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임금 마커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킵니다. 세 번째, 생산 자동화하기. 내 공장의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해 인건비를 절약합니다. 플레이어 보드 기계 개발 수준만큼 기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에 2개의 기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기계 개발량이 1개라면 카드 위에 개인 기계 토큰 1개를 올려놓아 표시합니다. 네 번째, 품질 또는 유통 추가하기. 품질 또는 유통을 추가할 때 한 턴에 한 종류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놓여진 카드를 돌리고 뒤집고 새로운 카드를 추가해 가치를 변경합니다. 플레이어 보드에 한 턴 동안 추가할 수 있는 유통 품질의 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할 카드가 없다면 다른 공장의 카드를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치는 지켜야 하고요.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장의 품질 또는 유통의 수치가 감소했다면 그 가치는 따로 돌려받지 않고 버려집니다. 다섯 번째, 주식 거래하기. 주식 매수, 은행 대출, 선박 카드 회복 순으로 한 가지 이상의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자금이 되는 한 원하는 만큼 주식을 매수합니다. 현재 자신의 주식가치 곱하기 사려는 주식의 수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보유 주식 수 트랙을 전진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보유한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주식 구매 개발을 했다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주식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를 마친 후 원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주식의 가치 곱하기 대출하기를 원하는 주식의 수만큼 돈을 받고 대출한 만큼 대출 토큰을 보드 위에 올려서 표시합니다. 사용했던 선박카드를 회복합니다. 두 척의 배그림이 보이도록 선박카드를 자신 앞에 놓습니다. 활성화 상품의 가격과 매력 결정. 현재 활성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면 이때 원하는 대로 공장 토큰을 이동하거나 배치된 사무실 카드와 품질 카드를 회전시켜 매력과 가격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정된 매력 가치들을 더해 시장 보드에 표시합니다. 이때 이 그림이 그려진 표시를 통과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요 토큰의 위치를 한 칸씩 조정합니다. 개발하기. 플레이어 보드에서 원하는 개발 마커를 한 단계 이동하거나 혹은 공용 보드에서 개발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개발 카드 보유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원하는 카드를 공용 공급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같은 개발 카드는 2장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유할 수 있는 개발 카드 숫자는 개발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 단계. 현재 활성화 상품 공장이 없는 플레이어는 이 단계를 생략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 진행으로 다음 단계들을 수행합니다. 활성화된 공장과 노동자에 표시된 모든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해당 상품의 내 매력 수치에서 수요 마커 위치를 뺀 만큼 생산한 상품들을 모두 판매합니다. 판매한 상품의 수에 상품 가격을 곱한 만큼 수입을 받습니다. 남은 상품들은 보관하거나 선적을 통해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장 왼쪽에 창고 카드를 놓아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표시합니다. 배에 선적을 하면 공장 타일 위쪽에 적힌 것만큼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적을 한 후에 선적에 사용한 배의 개수만큼 선적 토큰을 가져와 게임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배 한 개당 팔 수 있는 상품의 수는 게임보드 개발 트랙에 적혀 있습니다. 선적은 최대 배 2척까지 할 수 있고 배카드를 뒤집거나 한쪽에 빼놓아서 현재 자신의 남은 배를 표시합니다. 선박카드는 주식 구매 액션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동한 공장의 생산 비용을 지불합니다. 생산 공장의 고정 비용, 노동자 임금, 기계 비용을 모두 지불합니다. 생산 비용을 지불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면 긴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대출 토큰 한 개당 현재 주가 절반의 돈을 받습니다. 대출 토큰이 9개인데 긴급 대출을 받아야 하는 플레이어는 즉시 파산 선고를 받아 이번 게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주식 가치 상승시키기. 국내 시장에 2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 올립니다. 그 후에 주식 가치를 1 올린 플레이어 중 가장 높은 매력 수치를 가진 사람 한 명은 추가로 주식 가치를 1 더 증가시킵니다. 매력 수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경우 아무도 추가 주식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사업가 개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인 게임에서는 중립 마커들이 매력 수치 비교에 참여합니다. 유통 감소시키기. 현재 생산 공장에 유통 카드가 있다면 유통 수치를 1 감소시킵니다. 다음 라운드 준비. 라운드 칸을 다음 칸으로 옮기고 시계 방향으로 시작 플레이어 카드를 넘깁니다. 이때 시대 1, 2의 네 번째 라운드 종료 시에는 라운드 마커를 식품 트랙이 있는 칸으로 옮기고 시대 마커를 전진시킨 후에 이 그림이 있는 개발 카드들을 다시 돌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치의 값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종료. 3시대가 끝난 후에 게임이 종료됩니다. 창고에 남은 상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고정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주식거래 개발 효과 없이 자금을 지불하여 가능한 만큼 주식을 매수합니다. 대출 토큰, 선적 토큰 개수만큼 각각 주식의 수, 가치를 차감한 후 최종적인 주식의 수에 주식의 가치를 곱한 값이 가장 큰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동점일 때는 남은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상급자 모드와 1인 게임 규칙 등의 자세한 설명은 규칙서를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아크라이트 카드게임 룰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